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주주님들. 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금일 주가 상승 요인에 있어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이 파이프라인에서 바로 주가 상승 요인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하지만 이 바이오 파이프라인 우리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더라도 내용 자체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현재 진행이 되는지 이런 좀 정보가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보에 대해서 속속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우선 이 리가켄 바이오 기존 레고켄 바이오였는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. 이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덴마크 왕고회사 이 레고가 제기한 이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영문 사명은 그대로 유징을 하고 이 한글 이름만 이 리가켄 바이오로 상호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 상호 변경이 됐다 해서 우리가 기존 익숙했던 이 레고켄 바이오에서 헷갈릴 뿐이지 기업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경이 됐다. 그래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금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바로 오늘 뉴스가 떠서 그렇겠죠. 이 리가켄 바이오 사장, 글로벌 제약사 ADC 기업 인수, 부문 한우리 중기에 이런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.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으로 이 ADC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. 이 ADC 자체는 이제 차세대 항암제로서 폭발적인 수요는 발생했지만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개발이 뛰어들고 있고 이 대형 제약사가 들 또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를 하고 있고 인수를 했고 에브비가 이 이무노젠을 인수를 했습니다. 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었죠? 바로 이 오리온 인수와 그리고 얀센의 LCB84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있었죠. 이 무려 마일스톤 2조 4천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리가켄 바이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ADC 시장 같은 경우 2025년 15억 규모로 2030년까지 22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지만 이 규모가 아직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라고 의심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ADC 시장은 아직 개화 시기이고 이 수치 또한 아직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어떻게 또 판가름이 날지 아직 모릅니다. 그만큼 사람들이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 ADC 꽃을 내가 피우겠다 이런 욕심들이 현재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ADC 같은 경우 2011년 미국 FDA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총 11개의 ADC가 승인이 됐고 약물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ADC 시장에서는 이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고 이 리가켄 바이오는 최근 2년간 87개의 제품과 그리고 ADC 약물 54%를 아시아 국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. 2023년 같은 경우 최다 파이프라인 개발사 1위였던 기업인 만큼 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같은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모멘텀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공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. 그럼 우리가 이 ADC 기술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이렇게 제가 좀 주목될 만한 것만 이제 좀 많이 쏙쏙 뽑아왔는데요. 그 외에도 이 리가켄 바이오의 이 ADC 기술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최다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이 보시면 LCB14 이 중국 이 포선파마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 LCB71 중국 시스톤사의 이 기술 이전되어서 현재 미국과 호주 그리고 중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 임상에 대해서 결과가 좋을 경우 이 지속적인 마일스톤이 들어오고,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죠? 이 기업 가치 상승할 수밖에 없고, 또 기술력을 입증한 부분이니까 이 가치 또한 함께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LCB73 같은 경우 익수 다사를 통한 임상 1상을 예정 중에 있고, 또 이 LCB84는 여러분들이 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얀센사와 기술 이전 후에 첫 한자 투여 시작으로 임상을 1상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상을 돌입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결과를 만족하게 된다면 이 마일스톤이 공급됐다라는 이슈가 또 뜰 거예요. 그러면 이 마일스톤이 공급됐다라는 이슈는 이 리가켄 바이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. 이런 부분 호재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리가켄 바이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, 무려 2조 4천억을 계약했는데 지속적으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리가켄 바이오가 이 기술력을 선보여준다면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가 함께 반영됐고, 이런 기술력을 믿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 아실 거예요. 암젠, 다케타, 소티오, 익수다의 ADC 플랫폼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, 또 신규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다.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소식 갖고 올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리가켄 바이오는 이 LCB02A를 이제 비롯해서 4개의 후보 물질이 돌출이 되었고, 매년 이 5개의 후보 물질을 돌출할 예정이다. 이 즉 무슨 얘기겠어요? 우리가 기술력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하면서 이 기술 우리 기업 가치 끊임없이 올릴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이 리가켄 바이오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솔직히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 몇몇 기업들 중에 실체가 없는 부분도 많아요. 하지만 무엇보다 이 얀센사와 존스앤존스의 자회사 이 얀센사와 계약을 한 부분은 실체가 있고, 또 무려 1,300억이라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약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우리가 현재 차트 상황을 본다면 이 ADC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 AACR 이제 세계 3대 함악회죠.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다라는 걸 수도 알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AACR이 이제 끝났고,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 AACR이 끝나면 바로 어떤 게 열린다고 했죠? 바로 이 아스코가 또 열리는데요. 이 부분도 세계 3대 항암 학회로서 이제 5월 31일 날 개최가 돼요. 여기에 있어서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고, 여기에 있어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대감도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 이 재료 자체도 살아있고, 또 현재 이 ADC 시장은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디까지나 이 매도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우리가 이 차트 상황을 함께 보신다면 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이 과거의 매물대 보시면 저항 라인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이 구간을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좀 살펴보시는 방향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이 61선 지지와 그리고 121선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61선 이탈하면서 이 121선 맞닿은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패턴을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큰 힘을 받은 것처럼 21선이 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
보이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또 저항 라인하고 함께 21선하고 막힌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려고 했지만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증시가 조정이 받으면서 다시 윗꼬리 형태를 남겼다라는 겁니다. 근데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크게 나쁜 부분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,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고, 이 매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급은 끊이지 않았다. 연기금과 기간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기간의 수급과 이 연기금의 수급이 또 어떤 부분에서 이탈이 나는지, 이 수급 반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재료 자체도 좋고 기업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력으로 좀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.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상 이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제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